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 식사량을 줄이고 혈당을 관리하려 채식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디다면 이제는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해버린 우리 몸속 세포에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피부를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꼬집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세포가 말랑말랑하고 유동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눌러도 천천히 돌아오듯이 우리 몸 전체의 세포도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 딱딱해진 세포는 마치 기름때가 낀 주방 환풍기 같습니다. 환풍기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면 기름때 노폐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 영양소는 들어오지 못하죠. 세포가 딱딱해지면 필요한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은 세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쌓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당분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여야 하는데 딱딱해진 세포막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의학적으로는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사용되지 못한 혈액 속의 당분은 결국 인슐린에 의해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 복부 지방로 쌓이게 됩니다. 아무리 식사량을 줄여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뱃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네랄 불균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이나 소변 등으로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등 소중한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간단하고 자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생명수를 부어주면 세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음과 같은 5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째, 뱃살 감소 및 만성 피로 해소. 딱딱했던 세포막이 소금물의 미네랄로 인해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혈액에 둥둥 떠돌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연료 당분과 엔진 세포로 들어가게 되니 먹는 음식이 뱃살로 가는 대신 활동 에너지로 변합니다. 에너지가 생기니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활동량이 자연스레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둘째, 혈당 안정 및 당뇨 개선.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액이 끈적한 시럽처럼 변했다는 뜻입니다. 소금물은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힘을 되찾게 하여 피 속에 떠돌던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쓰이게 합니다.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에너지로 활용되면서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잦은 갈증이나 소변 증상도 서서히 완화됩니다. 셋째, 피부 개선 및 얼굴 붓기 제거. 나이가 들면 세포가 단단해져서 원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만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붓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소금물 속 나트륨이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하여 밖에 고여있던 불필요한 물과 노폐물을 신장으로 배출시킵니다. 동시에 세포는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아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지며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이 덜 붓고 화장이 잘 먹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넷째, 만성 염증 감소 및 면역력 강화. 세포가 딱딱해져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 이 찌꺼기들이 혈관과 조직에 쌓여 우리 몸이 이를 공격 대상으로 착각하고 염증이 발생합니다. 소금물의 미네랄은 이 딱딱한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니 자연스레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소금물의 아연, 마그네슘 등이 면역세포 기능을 향상시켜 잔병 치레를 줄여줍니다. 다섯째, 변비 해소 및 장운동 활성화. 소금물은 변비의 2가지 주원 인장 운동성 저하, 수분 흡수 능력 저하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소금물이 장벽을 자극하여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촉진하고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소금물의 효능을 제대로 느끼려면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얗고 뽀얀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없고 나트륨 99%만 있어 소금물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나트륨 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소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금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천일염 나트륨 함량 85%, 미네랄 15%로 가장 경제적이며 기본적으로 추천됩니다. 핑크솔트 암염 환경 오염 물질 걱정이 적고 철분이 많아 여성에게 좋습니다. 그라인더 형태로 사용하기 가장 편리합니다. 용소금 주염 불순물이 제거되고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지만 가격이 비싸 처음에는 천일염이나 핑크솔트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늘 그렇듯 과다 복용은 몸에 해를 끼칩니다. 그러면 섭취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섭취 시간입니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먹는 황금 비율은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약간 짭짤한 맛이 나도록 합니다. 섭취 방법은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돌린 후 천천히 삼킵니다. 소금물 섭취 후 최소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흡수될 시간을 줍니다. 소금물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안전을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고혈압약 복용 및 신장질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의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약물과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등 만성 질환약은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합니다. 초기 적응 기간을 주도록 합시다. 처음 며칠은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폐물 배출 과정으로 정상 반응이며 보통 일주일 내에 적응됩니다. 만약 소금물을 마시고 속 쓰림, 메스꺼움, 심한 붓기, 체중 급증,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나트륨 과다 또는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세포막이 변화하고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금물 한 잔은 복잡한 준비 없이도 딱딱해진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 우리 몸을 젊고 활력 있게 되돌리는 가장 간단하고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건강한 변화를 직접 체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